네,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공격했고 태국은 캄보디아를 거의 전쟁 수준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시끄럽죠. 이게 왜 그러냐?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폭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영향력의 최악의 작품은 북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는 그런 조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를 왜 공격했을까 한번 살펴보죠. 7월 15일부터 남부 스웨이다 지역의 시리아 정부 보안군을 공격했습니다. 스웨이다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다고요. 그 위에 보면 다마스커스 보이죠. 16일부터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국방부 및 육군 사령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시리아는 사우디 및 미국과도 교감이 있잖아. 예. 지난해 말 12월에 HTS가 아사드 정부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잡았죠. 이 HTS는 터키 남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힘을 길렀습니다. 따라서 터키와 관계가 있죠. 또 사우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와서 이제 트럼프한테 눈인사를 했던 그러니까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이 자리를 만들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왜 공격했을까? 목적 첫 번째는 시리아 정부군이 남부 시리아 특히 골란고원 근처에 강력히 따리 트는 것을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시리아는 여러 그 소수 집단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 오랫동안 장기 독재를 해온 바트당의 아사드 정부는 알라와이트입니다. 이거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드루즈도 있습니다. 또 쿠르드도 있습니다. 드루즈는 시아파의 일종인데 시아랑 구별이 명확히 되고요. 골란고원 안에 사는 드루즈들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란고원 안에 사는 드루즈들이. 그래서 이 드루즈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번 공격 사태의 직접적 계기는 시리아 정부군이 드루즈를 압박한 베두인을 내세워서 드루즈를 납치하고 살해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리아에는 쿠르드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뭐를 표방하고 있냐면 시리아 내부의 소수 집단을 보호하겠다. 너희들이 소수 집단을 압박을 하면 이게 일파만파로 번져가지고 결국은 중동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유럽까지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소수민족 함부로 잡아 죽이지 마라. 시리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고 욕을 하지만 아사드 정부는 바티스트 정권입니다. 바티스트는 그 전에 그러니까 소련식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입니다. 세속입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부 아래서는 시리아 기독인들이 보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리아 내전이 들어가면서 거기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가 들어오고 그걸 설치게 되니까 그 시리아 난민들의 상당수가 시리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중동의 그 바트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랬습니다. 이라크 후세인의 그 무지막지한 철권 통치 아래서 소수 집단인 쿠르드가 행패를 안 당했었죠. 그러다가 후세인을 2003년에 미국이 거꾸로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서로 잡아 죽이는 상황이 돼서 쿠르드가 이제 아예 미국의 지원을 얻고 이라크 북부를 차지해 버렸죠. 그래서 이 그 중동의 어떤 한 국가 안에 복잡한 소수 집단들이 엮여 있을 때 이 철권 통치에 의해서 그 소수 집단이 보호돼 온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바트 정권이 그렇습니다. 시리아가 그랬고 이라크가 그랬습니다. 이제 시리아가 근데 바트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이제 이게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뿌리를 둔 HTS가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HTS는 온건 현실주의를 포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리아 안에 있는 드루즈를 이 HTS가 소나기에 다 말랑말랑하게 주무르게 편한 베두인을 내세워 가지고 학살하고 공격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기본적인 단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고 있냐? 시리아에 대해서 너희 내부에 있는 드루즈, 알라와이트, 쿠르드 이런 거 함부로 잡아 죽이지 마. 우리가 보호한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중동 질서의 지배자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배경인데? 러시아 영향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는 러시아의
비호 아래서 정권이 유지됐잖아요.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함에 따라서 그 공백이 생기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이제 그 판을 정리하고 있고, 그 판 정리하는 기세는 앞으로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에 아브라함 협정 체제에 의해서 공식적인 외교 관계까지 수립을 하면 그 기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이란 폭격에 의해서. 이란은 중동에 있어서의 중국의 전략적 맹방입니다. 그 맹방이 당하는데 중국이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결국은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이제 제로입니다. 꽝입니다. 0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중동 질서는 결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의해서, 특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중동의 질서 지배자가 될 겁니다. 예, 그러한 변화죠. 이 시리아에 대한 이번에 이스라엘 그 공격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태국의 공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현지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이른 아침에 태국이 캄보디아 국경 군대를 맹폭을 했죠. 이거 뭐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입니다. 태국은 그래도 뭐 한 7, 8조, 5, 6조 정도의 국방비를 쓰는 데고, 캄보디아는 뭐 1조 꼴랑 이렇게 국방비를 써요. 태국은 공군을 갖고 있고 캄보디아는 공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캄보디아를 왜 태국에 갑자기 패는 거야? 의문은 이거거든요. 그 태국과 캄보디아는 둘 다 골수 친중입니다. 태국 완전히 중국판이거든요. 캄보디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둘 사이에는 국경 충돌 없이 잘 지냈어요. 물론 국경 충돌의 위험성은 내장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800km 정도, 500마일의 국경이 정확하게 획정되어 있질 않아요. 순전히 뭐 밀림 이래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태국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캄보디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쥐어팼냐? 예, 중국의 기세가 꺾이고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세가 꺾이고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예를 들면은 태국은 군부는 미국과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군부 외에 민간 부분들은 전부 골수 친중, 골수 종중이에요. 그게 중국 간첩이에요.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군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중국의 기세가 떨어지니까 군부가 자기 근육의 힘도 보여줄 겸, 민간 보고 너희 까불지 마 라고 힘도 보여줄 겸 해서 그냥 이 종중의 중국 위성국가의 가장 그 적나라한 위성국가인 캄보디아를 패버린 거예요. 그럼 캄보디아는 지금 2번 맞은 거 아니야. 관세에 의해서 미국한테 두들겨 맞아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고, 그 다음에 군대에 의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태국한테 쭉 까이고, 그럼 캄보디아는 어디 가서 붙어야 돼요? 미국에 가서 붙어야 돼요. 백개 들고 미국에 가서 붙어야 캄보디아가 살아요. 그걸 태국 군부가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민간 파트의 종중, 친중, 중국 간첩 세상을 싫어하던 그 군부는 미국과 관계 깊습니다. 태국은 나서가지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예, 그렇게 보여요. 예,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도 뭘 의미하냐? 러시아와 중국의 손때가 탔던 지역이 몽땅 앞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걸 뜻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데서부터 쭉 해오자고요.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헬 지역, 이게 이제 프랑스의 영향력이거든요. 여기를 다 들어갔잖아요. 그 프리고진이 하는 와그너 그룹 이런 애들 들어가가지고 전부 쿠데타 일으키고 전부 그걸 친러 반군을 지원하고 친러 쿠데타를 지원했다고요. 그래서 사하라 그 사막 남쪽 지역이 지금 살벌하죠. 거기 뭐 말리니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부르키나파소 뭐 이런 데들이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거기 손때 묻은 거 이제 다 개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손때 붙여서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그거 아마 개털릴 겁니다. 또 유럽에서는 세르비아가 러시아 편에 붙어 있는데 그거 아마 개털릴 겁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양쪽의 영향력을 깊게
타고 있는 지역이 있죠. 중앙아시아 5탄이죠. 예, 그러니까 저 남쪽서부터 하면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고위가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건너오면은 키르기스탄의 남쪽에 타직스탄에서 5탄 나라인데, 이 중앙아시아 5탄이 유럽이나 미국을 많이 바라보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동남아 등 천지사방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뻗쳐놨는데 이게 좀 하나씩 쥐어 까지는 거죠. 아니, 중국의 앞마당이에요.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거기서 그냥 그 반지가 좀 있는 그 동네 깡패에선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이 그냥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 못 쓰는 캄보디아를 인정사정 없이 패버린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체면이 이제 얼굴이 완전히 대패질이 당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랑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을 나라가 이제 앞으로 없어요. 아니, 자기 앞마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나라랑 무슨 큰 일을 도모하거나 큰 일을 논의할 게 없잖아. 자, 그런데 중국 최대의 작품, 또 최악의 작품이 어디냐?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 그럼 이런 일이 결국 뭐를 의미하냐? 예고탄이죠. 북한 급변 사태가 온다는 예고탄을 뜻합니다. 이 글로벌 군사지정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 로직이.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물꼬가 트이고 흐름이 잡히면은 이거는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거대한 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치 텍토닉 체인지라 그러죠. 텍토닉 플레이트. 그러니까 지각 변동. 그러니까 지각판이 움직여서 태평양판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지진과 화산이 만들어지듯이 이게 지각 이동을 지금 뜻하는, 이게 지각 이동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간단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